네, 안녕하십니까. 또 브이로그 네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설날이죠. 설 연휴도 있고 해서 한번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는데요. 뭐,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그, 책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재밌게 본 책인데, 책 제목이 조선 1894년 여름이라는 책인데요. 20년 전인가요? 120년 전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차례를 지내고 설날을 보냈는지 뭐 딱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설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 매수했던 종목 한두 가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제가 저희 이제 투자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서 제가 아끼는 동생이 중국에서 이 예쁜 이 컵을 사갖고 왔어요. 이거 중국 스타벅스에서 만든 이제 한정품 그 머그컵인데요. 이 커피를 타서 마시니까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생이 제가 유튜브 찍는 걸 알면서 유튜브 찍을 때 이걸로 그걸 갖고 찍으면은 예쁘게 잘 나올 거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와서 이제 마셔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저희 이제 큰애가 졸업식을 해가지고요. 여기 꽃바구니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선물했는데 집사람이 이거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화분에다 꽃을 이렇게 담았는데 벌써 이게 꽃이 이렇게 지금 피고 있어요. 그래서 예쁜 꽃을 보면서 역시 뭐 꽃은 아름답다 생각도 들고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 뭐 교육 관련주에 대한 또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고요. 첫 번째는 최근에 산 아주 캐피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은 그 조선 1894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전통 문화는 개성해야 되고 어떤 전통 문화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브이로그니까 뭐 가볍게 뭐 소소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고요. 최근에 제가 뭐 이번에 이제 지금 사분 실적 발표한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적 호전주로 매수했던 아주 캐피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날에 대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꽃이 아주 예쁘죠? 예, 우리 집사람이 꽃을 매우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꽃입니다. 또 아무래도 뭐 제가 또 주식쟁이다 보니 설날이라고 해서 종목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최근 이제 실적 호전주인 아주캐피탈을 제가 왜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캐피탈은 시가총액이 5,200억 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5,200억 정도 되는 회사의 그 단기 순이익이 얼마이어야 될까? 그리고 지금 여기 내부에 나와 있는 퍼 10배가 맞는가? 컨센서스는 없고 FN 가이드에서는 10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52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온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이겠죠?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자마자 깜놀라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놀란 이유는 4분기 실적이 발표된 동사의 실적입니다. 906억이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906억, 909억, 910억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910억 나온 회사의 시가총액이 5,200억. 싼가요? 비싼가요? 그래서 동사는 이제 4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제가 늘 보는 거 있죠. 기업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의 증가분이 아니라 매출액의 증가분이다 라는 부분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는데 동사는 지금 컨센서스가 없는 회사이다 보니 그 2018년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됐음에도 지금 빈칸은 나와 있어요. 근데 동사는 7,900억 정도가 꾸준히 나오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아주 IB 같은 거를 매각하면서 한번 다운이 됐는데, 그럼에도 매출단에서는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이제 매출만 나오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던 회사가 날아가 버리니까 오히려 더 잘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총 5,210억짜리 회사의 시총이 그 단기 순이익이 900억대라면은 지금은 매수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봤습니다. 또한 이제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90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잘 나온 거거든요. 그 단기 순이익이 230억, 201억, 222억이 나왔는데 4분기에는 더 나온 거죠. 900억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는 분기에 200억 이상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분기에 200억씩 나오면 1년이면 800억이 되는데 지금 900억이 나왔잖아요. 910억 가까이가. 그죠? 909억이 나왔습니다. 909억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 기업을 볼 때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부채 총계인데요. 캐피탈은 여신사거든요. 여전사라고 하잖아요. 여신 전문 회사. 여신 전문 회사는 자기 자본 10배까지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7천억 정도였었는데 뭐 5조 3천억 가다가 지금은 7,500억 정도인데 6조 2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최대로 당기면은 투자 그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건, 자산이라는 건 대출 자산을 말하겠죠. 그래서 지난 4분기 실적, 작년 2018년 실적도 좋았는데 앞으로 2019년도 이게 더 좋아질 거라고 한다면은 동사는 지금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잖아요. 이게 뭐 차트 보는 분들은 지난번에 내가 다른 기업들은 이게 빠지면 못 사고 올라가면 못 사는데 이거는 이제 실적 발표 동시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서프라이즈가 좀 강력하다 보니 이 정도라면은 뭐 추격 매수도 해야겠다 싶어서 실적 발표가 나온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1월 30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나왔는데 이제 그거 그냥 바로 그냥 따라 붙어서 좀 매수했죠. 왜냐면은 싸거든요, 이게. 5,200억이라면은 퍼가 6점대인가요, 그게? 그러면은 싼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매수하게 되었는데,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이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한테 충격을 줄 정도 잘 나왔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아주 캐피탈은 뭐 많이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업 모르는 분은 없다 싶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대주주는 PEF가 갖고 있는데 외투시 제3호 투자 목적 회사인데 이거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거든요. 우리은행이 74%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원 회사가 아주산업이었습니다. 아주산업이 이제 분기 보고서면 12.9% 약 13%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는 아주산업이 13%를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이 74% 가지고 있으니 합치면은 87% 정도를 두 명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웨이투시 투자 목적 회사가 그 올해 7월인가요? 뭐 그때 이제 청산이 되니까 결국 우리 금융 지주로 편입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투자자들의 이제 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동사의 그 자본 총계는 7,523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 KB캐피탈을 그 공개 매수될 당시에 PBR 0.9배 받았거든요. 그럼 만약 소액 주주 해봐야 이제 10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공개 매수를 한다면 6,771억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 시총 대비 29.7%의 기대 수익이 있다. 언제까지? 5.78회 정도까지. 그런데 최종 남은 지분은 1.0배로 이제 그 공개 매수했던 걸 감안하면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동사는 약 30% 정도의 이제 기대 수익이 있는 예상 기대 수익이 있는데 동사의 ROE는 12.1%인데 배당 수익률이 5.3%가 나옵니다. 지금 주가가 어제 종가가 9,070원이었는데 배당금이 48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배당금만 5.3%니까 지금 정기예금 금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배당 투자로 봐도 손색이 없는 종목인데 하나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금융지주, 우리은행이 동사를 공개 매수를 통해서 합병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플러스 알파도 있다는 겁니다. 이 플러스 알파는 이제 한 30% 정도가 기대되는데 30%다 먹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또 힘든 투자가 되니까 한 20%는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추격 매수였는데 이게 뭐 나중에 손절로 끝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큰 손해 보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뭘까요? 배당금이 지금 480원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만약에 8,000원까지 빠진다고 감안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6%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7,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6.9%.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에서 이 정도의 금리가 나오는 거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9,000원대라고 해도 5.3%인데 이게 11,000원 정도까지 간다고 해도 그래도 괜찮아 이제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이제 매수해서 홀딩해서 한 올해 말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큰 손실은 별로 없어 보이고 뭐 잘하면 쏠쏠한 이제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단독 투자이지 않냐 싶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 따라 매수했다가 또 쪽박을 찰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뭐 딸랑딸랑 하는데 그저 샀다가 이게 다시 쭉 빠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뭐 일봉은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주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동사는 뭐 우리은행이라는 이제 은행이 있고 그렇다 보니 이 돈을 벌기가 그렇게 힘든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동사는 그냥 그 포드라는 자동차에다가 그 자동차 금융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동차 살 때 자동차 대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대출을 하는 건데 신차 할부 이걸 많이 하는 회사인데 동사의 그 매출의 대부분은 자동차 할부거든요. 할부금융. 그러니까 오토론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매출의 그 75% 정도가 자동차 대출이고 그 자동차는 이제 포드사 걸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수입차들은 다 이제 그 거래하는 캐피탈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동사는 포드하고 이제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사의 그 사업 모델은 간단합니다. 싼 금리에 돈을 빌려와서 다른 캐피탈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면 그 사이에 스프레드를 먹는 회사인데 동사가 돈을 그동안 잘 못 벌어왔던 이유는 그 아주기업이라는 모회사가 좀 부실해서 신용등급이 이때 한번 빠졌어요. 2016년 10월 13일 날 이때 한번 신용평가 이게 신용평가거든요. 회사 때 신용평가인데 이때 빠짐으로 인해서 조달금리가 상승해서 1.3%나 상승해 130bp라고 하잖아요. 130bp나 상승함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벌었는데 다시 이제 아직까지 신용등급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올라가진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PEF로부터 인수된과 동시에 이게 많이 하락해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기업인 거하고 아버지가 우리은행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달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 대출 금리는 픽싱되어 있는데 조달 금리가 낮아지니 돈은 벌 수밖에 없더라. 그 돈을 벌 수밖에 없어서 동사가 이번과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무려 1년에 909억이나 버는 회사가 되었더라. 909억이나 버는 회사의 적정 시총은 좀 진보적으로 보면 거의 9천억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퍼10으로 잡아버리면. 근데 퍼10을 잡지 않고 퍼800만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6,400억까지는 가야죠. 그죠? 퍼800 정도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동사는 뭐 손해보기는 좀 어려운 기업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주가 좀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우리 금융 지주로부터 편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죠. 뭐 그거는 이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보고 있고,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뭐 아직도 5.3% 정도 나온다면은 그냥 배당금으로 먹는 투자를 해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말씀 또 드린다면은, 최근에 영화 중에서 지금 1등하고 영화가 극한 직업이라고 있죠. 저도 이제 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영화입니다. 극한 직업인가요? 이 영화가 있는데, 이 극한 직업이 지금 예매율이 62.9% 압도적이죠. 이 영화를 투자한 곳이 순수 제작비가 65억밖에 안 들었거든요. 극한 직업은. 근데 200만 명을 넘겨도 손익분기점인데 이미 500만이 넘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 회사에 그 보시면은 투자를 아주 캐피탈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뭐 큰 돈을 번다 하는 거 좀 웃기긴 한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걸 갖고도 뭐 모멘텀으로 하니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한 이게 1,000만 넘어가면은 좀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에 909억 벌었다는 것, 그리고 더더욱 고무적인 거는 분기당 200억 이상 계속 나올 수 있는 회사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은행으로부터 합병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비추어 보면은 매수하기에는 뭐 적절하다 싶어 가지고 이제 아주 캐피탈을 좀 편입을 했었고요. 아주 캐피탈 말고도 편입한 기업은 그 메가스터디 기업,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디지털 재생이 너무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대상도 이렇게 막 날아가는데, 이 메가스터디는 이게 뭐 가다 말아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내가 그때 유튜브 볼 때가 아마 거의 이때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언제 올렸나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메가스터디 올린 게 3주 전, 이게 1월 10일 날 올렸거든요. 1월 10일. 1월 10일이면은 이때 올렸는데 좀 올라가 있대. 이때 올랐는데 좀 올랐는데 뭐 돈 한 20%인가 벌긴 벌었던 것 같아. 왜냐면 거전전 샀으니까 한 것 같긴 한데, 이거 디지털 대성은 그냥 메가스터디에 비하면 그냥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때 약간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이렇게 날아가니까 막 겁나서 많이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긴 샀는데,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꽃다발도 이제 줬는데,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생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논리라면 메가스터디가 1위고 이제 디지털 대상 2위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대상은 이제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코끼리는 달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메가스터디 교육이 좋아요. 그런데 메가스터디 교육은 뭐 코끼리 같고, 디지털 대상은 코끼리보다 훨씬 더 나이 센,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빠른 동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른 동물은 빨리 지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매수했던 거는 이제 그 아주 캐피탈, 메가스터디 교육 이렇게 두 종목을 좀 편입을 했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좀, 아니 그러니까 디지털 대성하고 아주 캐피탈을 편입을 했는데, 디지털 대성은 이제 그 추격 매수다 보니까 많이는 못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종목은 이제 정권주, 제가 그때 비공개라고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좀 정권주는 한번 이익 실현 한번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정권주라든지 이런 거는 뭐 모델이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오늘 브이로그에서 주식 이야기는 이 두 종목으로 이제 가름하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독서하는 걸로 한번 이제 하겠습니다. 독서는 뭐 주식에만 관심 있는 분이 여기서 이제 끊으시면 되겠어요. 이제 설날 맞이해서 이제 독서 부분도 얘기 좀 할 건데, 이거는 뭐
호불호가 많다 보니까 뭐 듣기 싫은 사람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꽃을 보면서 한번 설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그냥 주식책 말고 딴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조선 1894라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개성해야 될 설날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의 저자 오스트리아인, 오스트리아가 지금 독일이잖아요. 독일. 오스트리아인 헤세 바르텍이라는 분이 1894년에 우리나라를 한번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서 한국이라는 나라, 그때 조선이죠. 조선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매우 거북스러운 책이에요. 우리가 조선에 대한 환타지를 완전히 깨는 그런 책이거든요. 조선이 정말 자주국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 우리는 조선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한테 강점이 되지 않았다면은 고종과 같은 그 조선시대 왕은 어떻게 끝났을까? 그 마지막이 중국 청나라 마지막 황제처럼 푸이처럼 그냥 순순하게 물러났었을까? 아니면은 프랑스 혁명처럼 일어났었을까라고 본다면은, 만약 조선이 일제한테 감정이 되지 않고 우리가 봉건주의 사회의 절대 왕정을 부쉈다면은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프랑스 혁명이 나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든. 만약 우리가 이때들 감정되지 않고 스스로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극복했다면은 아마도 조선에 있었던 마지막 고종 황제와 그 다음 왕들은 거의 프랑스와 비슷한 형태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의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서 보면은 왕의 장례식이라든지 규율 없는 군대, 그리고 정치 상황, 뭐 여성들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부끄러운 역사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줄 부분은 그 24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장례의식과 조상숭배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차례상을 지내고 있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있고. 그런데 1894년 7월 오스트리아인이 와서 이제 실제 그때 간보라든지 왕이 다뤘던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조차도 뭐 3년상 같은 거는 중단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 숭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봤어요. 하나는 땅속에 묻혀서 그 염라대왕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또 하나는 신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라 써 있었죠? 또 하나는 묻히고 그 무덤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조상에 대해서 숭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염라대왕으로부터 이제 그 큰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판단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설날 때 뭐 차례 지내잖아요. 그리고 요즘 집집마다 신주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주 있지 않아서 이제 그 신이라는 거를 써서 이제 불에 태우기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봉건주의적이고 미신적이면서 황당한 짓이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들은 뭐 최고의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아직도 영혼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땅속에는 사천왕이 있어서 심판을 받는다. 이걸 지금 누가 믿고 있습니까? 이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죽으면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그 더 웃긴 것은 사천왕이나 이런 분들의 그 외모를 보면은 대부분
중국 명나라 이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공포의 대상이었던 우리 뭐 중국에 대한 그 심판을 죽어서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는 그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2019년 2월 2일 날 우리 후손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동생들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아버님 아버지 같이 이제 차례를 지내고 하겠지만 그 모든 거는 그 조선 시대의 그 예법을 따라해야 될 이유는 1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오동육선이 그런 거는 정말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맛있는 뭐 케이크 있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디저트 카페에서 맛있는 음식 있으면 갖고 와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차례할 때 뭐 제사상을 할 때 뭐 황태를 살아있는 황태를 그거는 요즘 통국어를 누가 국어 끓여 먹습니까? HMR로 먹죠. 그러면은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HMR이 좋다면 그걸 먹는 게 현실에 맞는 이제 차례, 추석, 설날의 모습이다. 그리고 뭐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 제사에 있었을 때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은 누가 죽었다고 시장 문을 닫고 이거를 뭐 전통 문화라 했는데 120년에 전에 있던 우리 조상님들조차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겁니다. 조선 시대조차도. 근데 지금 와서 그거를 다시 살려내가 그게 무슨 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인 것처럼 뭐 제사를 지내고 뭐 그거 참 이 당시에 오스트리아 이 헤스의 바르텍조차도 기가 막혀 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우리 조상님들조차도 이건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뭐 지관이나 주술사, 점쟁이 뭐 명당이 뭐 어쩌고 저쩌고 참.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행히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말을 좀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기존의 예법에 따르는 그 차례상 같은 걸 제가 전면 폐지시키고 시대에 맞게 바꾸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동생들한테도 얘기해서 뭐 절대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고생하지 말고 뭐 마켓컬리 있잖아요. 예, 제 동생 제가 투자한 모임에 있는 동생이 다니는 회사인데 그런 데서 맛있는 거 사서 그냥 데워서만 먹게 이렇게 그 차례상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는 조선 1894 여름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것과 그 우리 큰애가 이번에 졸업할 때 받은 꽃꽂이가 있죠. 아니, 꽃다발을 보여드리면서 아울러 이제 이번에 매수했던 종목도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브이로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이나이 잘 보내시고요. 아이고 이거 하면 되네. 우리 애 옛날 사진 나와버렸네 이거. 그 10년 전 사진에서 지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이나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뭐 해운주 한번 이제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게 되면은 나중에 한번 이제 뭐 내일이라도 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뭐 못 올리면은 못 올리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날 잘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브이로그 한번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메리 설날입니다.